지난 2016년 준공한 기아의 멕시코 공장입니다. 지난해 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25만 대 가운데 15만 대가 미국으로 수출됐습니다. 포스코도 미국 시장을 노리고 지난해 멕시코에 자동차 강판 공장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까지 주요 기업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싼 데다가 트럼프 일기 당시 대중 무역 제재를 피해 미국과 무관세 협정을 맺은 멕시코가 북미 수출의 전초 기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우리 기업들 발등엔 불이 떨어졌습니다. 고율 관세에 직면을 하게 되니까 해당 제품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높아지고 또 수요가 감소해서 이에 따라서 이제 해당 기업들의 매출이 하락하는. 게다가 미국의 무역 장벽이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거점인 베트남까지 확대될 수 있어 걱정은 더 큽니다. 이에 정부와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최적의 시점에 미국과 아우리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우려했던 통상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약과 불법 이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3대 수입국에 대한 관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관세 각 2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중국이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이 세 나라가 미국 전체 수입의 42%를 차지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노동자 보호와 제조업 부흥이라는 미국 우선주의 앞에 공맹도 예외가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세를 무역 적자를 넘어 경제 외적인 분야에서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맹국 국방 비용 증액이나 해외 시장 개방 등을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한미 FTA만 믿고 안심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추가 방위비 증액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취임 전 이런 강경한 자세가 실제로 시행되기보다는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양한 안건에 대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일단 포문을 열었다는 관측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트럼프 당선인 측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정권 인수 전에 보조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함께 정보 효율부를 이끄는 중책을 맡은 인물. 트럼프도 대선 과정에서 반도체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and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반도체법과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들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rump and the Republicans want to get rid of the Chips and Science Act. Well, this bill was signed. I worked like hell to get that done. I wrote that sucker.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에 최대 78억 6,6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에 들어갈 경우에 보조금을 예상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두 나라가 마약, 특히 펜타닐 유입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제대로 단속할 때까지 이러한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멕시코 등지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들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25% 관세 예고에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폭탄을 강행한다면 멕시코도 보복 관세를 매길 거라며 미국이 재발에 총을 쏘는 결과를 얻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Se le coloca 25% de impuesto a las empresas que ya describí, principalmente, aunque hay muchas otras, pero principalmente a esas. Y puede afectar a 400,000 empleos en los Estados Unidos. 캐나다 트리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관세 문제로 전화 통화를 갖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트럼프 1기 때 맞불 관세로 대응했던 경험을 들어 역경을 헤쳐갈 만반의 대비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moment when Canada needs to be. Le temps est venu pour le Canada d'être uni. Nous devons être forts. 중국은 관세 전쟁엔 승자가 없다며 트럼프 측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 관세로 자동차부터 식료품까지 소비자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We pass those costs on to our consumers. That's just how it works in our society. And I can tell you that any additional tariffs from the president-elect will mean higher prices and inflation. 트럼프는 1기 행정부에서 관세 전쟁 최전선에 섰던 그리어를 무역대표부 대표에 지명하며 관세 폭탄이 말로 그치지 않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취임 2달 전이라는 시점과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이유로 들었다는 점에서 당장은 관세 부과를 협상 카드로 던졌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매사추세츠주의 한 소방서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자 제거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동맹 관계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We're surrounded by the Pacific Ocean, the Atlantic Ocean, and two allies, Mexico and Canada. And the last thing we need to do is begin to screw up those relationships.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범죄와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온다며 이를 해결할 때까지 두 나라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기 행정부에서 관세 전쟁 최전선에 섰던 그리어를 무역대표부 대표에 지명하며 관세 폭탄이 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 트럼프와 직접 통화에 나섰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다면서도 관세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Siguiendo con este tema, Presidenta, ¿cómo impactará esta potencial guerra arancelaria la revisión del tema? No va a haber potencial guerra arancelaria. ¿No? 관세 논란과 관련해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초 개원하는 의회에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미국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격적으로 공개한 관세 부과 계획이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을 초래할지 주목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NIT는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중국은 환율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설 경우 궁극적으로 해외 구매자가 중국산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과 2019년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이른바 전략적 위안화 평가절하로 배응한 전례가 있습니다. NIT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관세 카드를 빼든 만큼 중국도 트럼프가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할 경우 중국 기업과 부유층이 자국 안에 투자하지 않고 국외로의 자본 이전에 나섬으로써 중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중국 경제에 대한 중국 배중의 신뢰를 떨어뜨려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와 주가 하락이 뒤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일기 때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달러 평가절하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논의만 했을 뿐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집권 2기에도 그런 자제를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가 화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도발이 될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가 관세를 더 올리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